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정유업계는 실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면 경남 지역의 조선업계에도 해양 플랜트 신규 발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항 물동량은 1,62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액체 화물이 12%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지난 10월 초 배럴당 76달러를 넘어섰지만 이후 급락세로 돌아서 이달 24일 4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석 달 만에 반토막 수준이 된 겁니다. 최근 유가가 급락한 것은 원유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은 정유업계 실적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정유사들은 3분기까지만 해도 분기당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을 냈지만 4분기에는 정유사업 부문에서 적자 전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싼 가격에 사뒀던 재고 손실이 불어난 데다 정제 마진도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는 유가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수준안을 겪고 있는 해양 플랜트 시장의 신규 발주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업종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 5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산성이 더욱 악화되어 수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저유가로 당장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2018년) 경남의 주요 화제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노동 분야입니다. 성동조선을 비롯해 한국GM 비정규직,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조원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정 관리 대상이 되면서 분할 매각 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해 겨울에는 눈 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에는 폭염 속 경남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저희는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꾸준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 합의는 끌어냈지만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은 지난 4월 법원과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을 판정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GM 사측은 듣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외면해버리는 이 한국GM의 모습에 모든 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창원 고용지청 점거 농성까지 벌였지만 불법 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물품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2차례 파업했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사측이 끝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진전 없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 이후 일부 대리점에서 노조 소속 택배기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동자 행위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쌓인 거겠죠. 우리의 권리를 갖다 주장을 했지만 단 한 개라도 이때까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최악의 경남 경제 침체 속에 노동계는 한파보다 매서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인데요. 경남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부산 동래구에서 아버지와 아들 3명 등 일가족 4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907명, 하루 평균 2.5명꼴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직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경제난이라고 할까? 또 가족이 상당히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가족이 붕괴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또 노령화가 또 많이 진전된.
동아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가 부산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등 2천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상태가 이혼일수록,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평균 수면 시간이 자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두 군으로 나누어 조사해보니 수면이 1시간 늘어날수록 25% 정도 자살 생각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면 장애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생각이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 불면의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좀 강조를 하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부산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불면증 치료 사업 확대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경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60km로 낮아집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경남 곳곳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립니다. 거제 장승포에서는 오늘 저녁 20여 분 동안 3,000여 발의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송년 불꽃 축제가 마련됩니다. 또 남해 상주 음모래비치 해변에서는 각종 물메기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물메기 축제와 함께 해넘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창원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는 오늘 밤 10시부터 상인회가 마련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리고 창원 대종각과 진해 대종각에서도 33번씩 제야의 종을 울립니다. 내일은 새해 해맞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6시 40분부터 창원에서는 진해루와 마산 만날공원 등에서 소원을 빌고 떡국을 나누는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또 김해 경운산과 봉화산, 진주 석갑산과 선악산, 통영 이순신 공원 등에서도 첫 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목요일에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 지역 주요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창원의 주요 도로 7곳에 자동차 제한 속도가 시속 70에서 60km로 낮아집니다. 창원시는 또 내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 청원제를 처음 마련하고 30일 안에 500명 이상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경남 지역도 어디에서나 무난하게 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차림은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 5시 25분경 올해 마지막 해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밀양 5시 22분, 진주가 5시 25분이고요. 내일 아침 7시 35분을 전후해서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창원과 진주, 통영 등 일부 지역은 특보 최고 단계인 건조경보 수준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 늦추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단 높지만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고요. 해안 지역도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영하 11도, 합천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많이 춥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산청과 함양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에는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밀양 판교의 이용자 수가 13,000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행정조직이 내년부터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의 2국, 일실 2담당관 12과 체계로 변경됩니다. 내년 2월까지 축구 등 60여 개 팀, 2,000여 명의 스포츠인들이 산청을 방문해 산청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녕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종합평가 결과 경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창원시의 고문 변호사면서 창원시 위탁기관의 비리 의혹을 변호한 하귀남 변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출당과 함께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 고문이던 하귀남 변호사는 창원시가 수입금 30억 원대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립요양병원 위탁운영 의료재단의 변호를 맡아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창원시 성산구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취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네 의원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까지 관리하는 정부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창원에서도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창원 지역 동네 의원 30곳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네 의원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 교육에 생존 수영을 포함한 실제 활동 기간 늘리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체육 시간 등을 중심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생존 수영 교육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올해 운영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남의 행복과 일반 학교 각각 50곳을 대상으로 구성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행복학교가 85.5점, 일반 학교는 77점으로 나왔습니다. 행복학교를 4년 동안 운영한 학교 11곳은 만족도가 90.4점, 2년 동안 운영한 17곳은 85점으로 운영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지난해 경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3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3%인 1,130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는 부모가 910여 명, 81%로 가장 많고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60여 건,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120여 건, 성학대가 2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경남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세아제강 창원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림건설과 한국특수형광 등 업체 8곳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산재 예방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지역경제 전문가 30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동남권 경제 핵심 단어로 조선이 1위로 꼽혔습니다. BNK 연구소는 한동안 부진했던 조선업이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수주가 내년에 곧장 생산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에 이어 동남권 경제 핵심 단어 상위 10위에 부동산과 일자리, 남북 경협 등이 뽑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